동국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성범죄 근절 교육, 성범죄 없는 중구 만들기를 위해 힘써주시는 서울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미라 경감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동국대학교 홍보대사 동감 15기 김민지입니다. 경감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장 김미라 경감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 만나게 됐는데요. 네, 어서 빨리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돼서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여성청소년계는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가요? 네, 여청과에서는 크게 여청 사건 수사팀이 별도로 있고 또 여청계가 있습니다. 여청 수사팀에서는 성폭력 사건, 그리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그리고 학교폭력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여청계에서는 신변보호랄지 피해자 보호활동, 그리고 교육 홍보 활동 이런 행정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경감님의 성함과 얼굴이 네. 낯설지가 않죠? 제가 얼마 전에 동국대와 함께 카드 뉴스를 만든 게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네, 저도 보신 적 있죠? 네. 예. 거기에 제가 이렇게 정복을 입고, 지금 오늘 바지를 입었지만 치마 정복을 입고, 제 사진도 넣고, 또 제 이름, 김미라 경감 이름도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편집을 형식으로 카드 뉴스를 만들었는데, 아마 그거를 봐서 낯익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여기 중부경찰서 오기 전에 교통방송을 5년 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혹시 KBS 1TV 뉴스광장에서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렇죠. 예. 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TV 뉴스에서 저 경찰관부 김미라 경감님 그때 경위였는데 본 적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갑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 뉴스를 봐서 아마 낯이 익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아직 그 카드 뉴스 보고도 이해를 네. 좀 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라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성범죄자에 대해서 신상을 경찰관서에서 또는 뭐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공개도 하기도 하고, 뭐 고지도 하고, 뭐 관리는 어딘가에서 한다는 걸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대부분 모르거든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최소 10년, 그리고 최대 30년 동안 관리를 받게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뭐 강간, 강제추행, 뭐 카메라 이용 촬영 이런 범죄들, 성범죄자들이 전부 다 이런 범죄가 친고죄라고 해서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소가 없으면 뭐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이 됐었어요. 그런데 형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친고죄가 아닌 고소를 아무리 취소를 하고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사후 관리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강화가 돼서 벌금형만 받아도 10년 동안, 최소 10년 동안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 찍어야 되죠. 그리고 매년 사진 찍어야 되고요. 사진도 뭐 상반신, 전신, 좌우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되고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주소가 바뀌었을 때 20일 이내에 경찰서에 가서 또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또 입건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초범이고 뭐 합의가 됐고 그런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가 돼요. 네, 벌금형 50만 원, 벌금형 100만 원 이런 분들 많은데 벌금형만 받아도 10년 동안 관리해요. 정말 엄청난 흑폭풍이 있는 거죠. 네. 몰랐었죠. 이 정도인지. 네, 정말 형사처벌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후 관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많이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걸 많이 알리고 그리고 성범죄자라고 해서 사실은 물론 남자가 여성을 대부분이 이제는 좀 많은 비율이 남성분이 여성분한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하지만 지금 오늘 아침에도 사건이 있었고 한 일주일 전에도 있었는데 남성이 남성을 하는 경우도 작년보다도 더 올해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꼭 남성만이 성범죄자다 이런 인식은 조금 네.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좀 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데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상정보 등록 제도가 지역 주민에게 안내를 드리는 제도라고 들었는데요. 네. 근데 저는 한 번도 안내를 받았던 기억이 없거든요. 혹시 이게 저만 못 받았던 것인지 이게 네.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유는 가족분 중에
만약 가정에다 통보하는 경우 고지에는 우편물로 이제 고지가 되거든요. 우편물을 받아보는 경우는 19세 미만의 자녀, 어린 청소년이나 아동 청소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의 가정으로 우편물이 배달이 되죠. 그리고 뭐 학교나 뭐 유치원 그리고 관공서 이런 데 고지가 되는데 아마 동생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마 19세 미만 동생이 없건 가족 중에 네. 없는 경우여서 못 받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경우에는. 네. 아니면 여러분들 집 주변에 같은 자치구 내에 있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성범죄자가 없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럼 일단 저는 저희 가족 중에 19세 미만 아동이 살고 있지 않아서랑 또 주위에 성범죄자가 없었을 가능성이 또 있군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가 2명이 있는데 저희 집은 종종 한 번씩 우편물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얼굴도 사진 보이고 이런 사람 있으니까 좀 조심해라 이렇게 해서 우편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던 제도인데 이렇게 네. 깔끔하게 설명해 주셔서 네. 네,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평소에 궁금했던 성범죄에 관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소에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면 좀 의심스러운 구멍이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로 걱정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종종 신고가 좀 들어와요. 공중 화장실, 특히 여기 우리 중부서 관내에는 지하철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어떤 구멍이 있는데 저기 좀 카메라가 숨어 있는 것 같다, 의심이 된다 이렇게 신고가 떨어지면 112 신고를 하면 저희가 지역경찰 분이 먼저 초동 조치로 출동을 하면서 저희 여성 청소년 수사팀에 당직하고 있는 수사팀 요원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저희 사무실에 장비가 있거든요. 카메라 설치 여부 이제 탐지하는 네. 장비가 전문 장비가 있어서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떨어지지 않아도 저희 성폭력 담당하고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SPO 학교 전담 경찰관이랑 다 같이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국대하고 또 포함해서 학교도 다니면서 또 아니면 공중 화장실 다니면서 저희가 항상 평상시에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여청대장 와서 점검을 많이 했는데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정말 다행이죠. 다행이네요. 예. 정말 발견되면은 저희가 또 실적도 올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발견 안 되는 게 좋은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도 중부 관내에는 네.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가장 반가운 소리 같은데요. 네, 좀 너무- 안전한 중부입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진짜. 네. 네, 그러면 또 다른 네. 질문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알고 지내던 선후배나 네. 친구 사이에도 애매한 스킨십이나 터치가 발생했을 때 불쾌감이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계속 볼 사이인데 이걸 거절은 해야 되는데 기분 저 사람이랑 나빠지고 좀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그렇죠. 계속 또 참다가 말도 못하고 있다. 그럼 점점 더 이젠 또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거나 횟수가 많아지고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고선 참다가 나중에 폭발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젠 고소사건 처리할 때 보면은 참다가 더 누적이 되죠. 그 이후로. 그러다가 그 이후에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사이가 굉장히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사이좋게 더 지내고 싶으면서도 나는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처음에 이 불쾌감을 느꼈을 때 그리고 불쾌감 또는 수치심 이런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그랬을 때 어떠한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예, 그게 구두상으로 하든 아니면 구두상으로 하기가 싫으면 좀 불편하면 문자상으로라도 조금 화를 내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체 정말 너무 소중하잖아요. 네. 우리 부모님께서 낳아주신 소중한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신체고 그리고 이 마음도 다치면 안 되겠죠. 이 마음과 몸 모두 내가 지켜내려면 내가 스스로 먼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네. 계속 쌓이게 되면 혼자 힘들고 그렇죠. 네. 누구한테 말도 하기도 마음고생을 좀 힘들고 심하게 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사실은 또 아니면 좋은 감정에서도 아직 사귀진 않는데 네. 썸 타다가 아니면 그 사이 있잖아요. 네. 뭔가 연인은 아니지만 네네네. 약간 좋은 감정은 있지만 그래도 또 뭔가 스킨십을 근데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네. 거의 사귀는 분위기였다. 네. 쟤도 싫다는 소리 안 했다. 좋아하는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가해자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실제로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럼 피해자는 좋은 게 아니었다. 나는 좀 싫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했는데 그거를 알아듣지 못했다. 또 이렇게 또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또 생각이 드는 순간 좀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좋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또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애초에 딱 말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성적인 피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또 마련된 네. 지원이나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젠 성폭력 피해가 받고 나는 그걸 처벌을 하고 싶다. 이 처벌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고, 처벌까지는 원치 않고, 사건 진행은 원치 않고, 단지 나는 약간 신변 보호랄지, 막 이런 순찰이랄지,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뭐 제도를, 뭐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처벌을 하고 싶으면 긴급한 상황에서는 112로 신고를 하시면 경찰관이 바로 출동을 해요. 근데 긴급하지 않고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싶으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를 하시면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 조치로 저희가 신변 보호 제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워치도 지급이 되고 긴급한 상황에서 누르면 바로 출동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스마트워치 지급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내 주변 집 순찰이나 아니면 우리 집 내가 신고를 했을 때 신속하게 또 더 다른 사건에 비해서 신속하게 출동을 하기 원한다. 그러면은 집중 순찰 뭐 이런 신청하는 또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임시 숙소 긴급한 상황에서 내 갈 곳이 없고 그랬을 때 임시 숙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피해자 보호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저번에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을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혹시 그 해바라기 센터는 정확히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해바라기 센터는 이제 병원, 큰 병원 몇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일단은 거기에는 경찰관도 근무를 하고 간호사, 상담사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365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이 대해서 뭐 병원 진료도 해야 되고 또 피해 진술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에 가서 원스톱으로 진술부터 해서 증거 채취도 하고 그리고 뭐 상담도 하고 치료까지 하는 시설이 해바라기 센터입니다. 정말 이 성폭력 피해를 위해서 많은 이제 제도들과 센터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도 혹시 모를 또 피해를 위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꼭 사전에 미리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인이 되면서 아르바이트나 약속 등으로 좀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네. 이렇게 늦은 귀갓길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요즘에는 이런 서비스가 정부 이런 기관에서 국가기관, 뭐 지자체 기관에서 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방금 어떤 제도가 있냐 하면은 그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129 다산 콜센터 120 알고 계시죠? 네네네. 거기 전화를 하면은 귀갓길에 동행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디 내가 우리 집이 뭐 약수역 근처인데 가는 길이 너무 좀 위험하다. 어두침침 너무 매일매일 무섭다. 그러면 그 도착하기 30분 전에 120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그 동행하는 두 분이 이제 한 조가 돼서 동행을 하시는데 그 장소로 몇 시에 이제 30분에 도착하는데 또 따로 전화가 와요. 네. 그래서 만나가지고 어디까지 데려다 주면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약속 잡아서 그 약속 장소에서 그분들 만나서 집에까지 안전하게 생각보다 가는. 정말 간단하게 예. 할 수 있는 그거 거네요. 몰랐었죠? 네, 저도 예. 가끔씩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 모습은 봤는데 이게 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몰랐거든요. 또 이번엔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데이트 폭력 사례가 좀 늘고 있잖아요. 사건 사고가 그렇죠. 끊이질 않는데 혹시 데이트 폭력 발생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데이트 폭력도 저희 여청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데이트 폭력과 이제 10월 21일 날 시행을 할 예정인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시행할 예정인데 데이트 폭력 그리고 스토킹을 보면은 대부분이 연인 간에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죠. 데이트 폭력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연인 또는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여자친구 간에 일어나는 폭력, 폭행 행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트라고 하면 데이트하는 거 정말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이트 중에 폭력, 그래서 일반 폭력보다 굉장히 좀 단순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데이트 폭력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피해를 보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반복적이죠. 예, 반복적이면서 점점 더 심해져요.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그런 다음에 데이트 폭력한 뒤에 또 빌죠. 용서를 하고 빌어요. 그러면 다시 또 만나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저지르죠. 그러다가 보면 점점 뭐랄까 이 가해자의 행동은 점점 강해지고 더 정도가 심해지고 피해자는 또 그 전에 뭐랄까 그 익숙해졌다 그럴까요? 네. 약간 가스라이팅 네네네. 식으로 처음에 익숙해져서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남자친구인데 어떻게 처벌을 해요? 아, 신고하긴 좀 그러니까 그냥 신고 안 하고 참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요. 사건을 진행하지 않아도 신고를 하면 저희가 관리 이력이 남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하게 되면은 그 전에 했던 것까지 다 검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큰 처벌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설령 앞으로 계속 사귀는 관계라 하더라도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신고를 하게 되면 뭐 연인 상대방 연인은 모르는 건가요? 알게도 할 수 있고 정말 모르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르게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경고장 설득을 좀 하죠. 그리고 경고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상담까지만 요청을 하면 정말 경고장은 발부 안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좀 이 정도는 경고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경고하면 오히려 그 예방이 돼요. 오히려 예, 그렇죠. 그리고 스토킹 같은 경우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이 새로 신설이 된 거거든요. 스토킹 처벌법은 네. 그전에는 사실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해서 10만 원 정도 과태료밖에 부과를 못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해서 정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지켜보기 아니면 계속 집 앞에서 뭐 물건 갖다 놓기, 물건 가지고 가기, 아니면은 문자로 뭐 계속 지속적으로 전송하기, 네. 이런 것만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해서 이제 강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 따로 말하거나 괴롭힌 거 전혀 없었다. 하지만 지켜보는 행위만으로도 그렇죠. 이제 스토킹 행위가 되고 반복적으로 되면 스토킹 범죄까지 돼서 아주 크게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럼 혹시 또 이렇게 스토킹 처벌법 이외에도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뭐 지원이나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데이트 폭력 이제 아까 피해자한테도 똑같이 신변보호 신청과 뭐 임시 숙소,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네네네. 되고요. 그리고 뭐 상담을 또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도 가능하고 저희가 회복적 뭐 활동이라고 해서 회복적 그 네. 화해나 이런 것도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만이 아니라 처벌하기 전에 회복 그 둘의 관계를 좀 회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신고를 망설이는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말 그대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들은 일단 굉장히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건 상황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상담을 해서 이런 상황인데 내가 판단이 안 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조언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고 뭐 그것도 주변 사람한테 알리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우리 경찰서에 상담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서라도 그 상황을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참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고 그러지 마시고 힘드시겠지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딱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네. 이성적인 판단을 좀 못하고 그 상황에 빠져서 마음고생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일단 먼저 주변에 좀 알리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네. 네. 네, 오늘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너무 친절하고 또 꼼꼼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오늘 인터뷰 해주신 내용들은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인터뷰로 인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제도들이나 또 방안들이 되게 많은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들과 좀 방안들이 많이 알려질 수 있는 홍보물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잘 알아보지 못한 내용들은 또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겠죠, 경감님? 네, 저도 이렇게 대학교 와서 정말 옛날 또 추억도 생각이 나고 학생 여러분들이 또 질문 받고 제가 답하는 입장이 되니까 좀 되게 보람이 되는 시간이었고 네. 다음번에도 기회가 되면 또 남학생들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
또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들어보면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저희 홍보를 하자면은 저희 여성 청소년계 그리고 여청 수사팀 직원들하고 좀 상담을 하고 싶을 때 만약 112로 하긴 너무 부담스럽고 만나서 하긴 또 더 부담스럽고 그랬을 때 카카오톡으로 또 상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 검색하시면은 학교전담 경찰관이라고 나와요. 그쪽에 1대1 대화를 거시면은 저희가 담당자가 답변을 해주고 있으니까 말 못할 고민이 있거나 그랬을 때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동국대학교와 서울중부경찰서가 함께하는 이라고 하면 다 네. 같이 성범죄 없는 안전한 중구 만들기라는 문구를 외치고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동국대학교와 서울중부경찰서가 함께하는 성범죄 없는 안전한 중구 만들기.